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나무꾼 득보는 묵묵히 도끼를 휘두르며 통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아직도 나무나 패고 있구나. 득보는 그저 어리숙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골을 덮을 무렵, 득보는 오두막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득보는 천천히 마룻바닥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감춰진 긴 검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지만 칼날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득보는 검을 빼들고 좁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득보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1격, 2격, 3격. 무관 가문에서 배운 검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병조판서였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차명당하던 그날을 득보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형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어린 득보만이 간신히 도망쳐 이 산골까지 숨어들었습니다. 민정우. 그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습니다. 현 영의정 자리에 오른 그자는 온갖 모함으로 충신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득보의 아버지 김대감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득보는 검을 거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원한을 갚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득보는 검을 다시 마루 밑에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바보 나무꾼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득보는 여느 때처럼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떠들썩했습니다. 득보는 나무를 팔아번 돈 몇 푼을 품에 넣고 장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못된 것, 또 밥을 흘렸느냐? 백정 정도새의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득보가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바닥에 쓰러진 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인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만 그 몸가짐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득보는 무심한 척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도새의 회초리가 여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여인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득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토록 매를 맞으면서도 비명 하나 지르지 않다니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득보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여인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득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매화 문양. 득보는 그 문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직속 암행어사 가문만이 대대로 새기는 표식. 설마 이 여인이... 득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구하려 애썼던 그 충신 최대감. 그분의 일가도 영모로 몰려 멸문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그 집안의 핏줄이란 말인가? 득보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터 구석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둘이 여인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 찬 칼자루.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득보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구나. 그리고 저 백정은 여인을 숨겨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여인이 짐이 되었거나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느꼈거나 정도새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것을 누가 데려가겠소? 돈이나 주면 넘기겠소?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상처투성이 계집을 누가 사겠는가. 백정집 계집이라니
천하고 천한 것을. 득보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속에 든 돈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재산 2냥.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바보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가. 득보는 정도세 앞에 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득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도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득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바보처럼 보이던 나무꾼의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정도세는 황급히 돈을 낚아챘습니다. 조소, 데려가시오. 빨리 데려가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득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자국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득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와 의심,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득보는 여인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습니다. 가시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벗어나려는 순간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저 계집 어디서 구했소? 득보는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샀습니다요. 2냥 주고. 사내는 득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굽은 어깨, 멍한 눈빛. 영락없는 산골 바보였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났습니다. 득보는 여인을 데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사내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여인은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고 득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겨우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득보는 여인을 방 안에 눕히고 물을 떠왔습니다. 마시시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득보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저런 꼴이 되었는지도. 다만 묵묵히 약초를 다리고 헝겊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여인은 그런 득보를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남정네는 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득보는 방문 밖에 자리를 폈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서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화 문양. 아버지께서 직접 새겨주신 표식.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가. 깊은 밤, 여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이었지만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도포 한 벌, 그릇 몇 개, 그리고 책 몇 권. 여인의 눈이 그 책에 머물렀습니다. 산골 나무꾼 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서였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나무꾼이 이런 책을 읽는다고? 여인은 재빨리 방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득보가 들어섰습니다. 낭자, 밤중에 남정네 집을 뒤지시는 것이 양반과 규수의 예법이오? 득보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릿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여인이 움찔했습니다. 득보는 천천히 다가와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득보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매화 문양이 촛불 아래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득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최대감의 따님이시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득보는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문양의 의미를.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득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 나무꾼이요. 하지만 10년 전에는 병조판서 김대감의 막내 아들이었지요.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감이라면 영모로 몰려.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낭자의 아버님과 같은 운명을 겪었지요. 여인은 득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두냥이라는 큰 돈을 주고 자신을 샀는지,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지. 득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의 아버님 최대감께서는 우리 집안을 구하려 애쓰신 유일한 분이셨소. 비록 실패하셨지만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소.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고든 분이셨는데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셨습니다. 득보는 여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터의 검은 도포 사내들, 낭자를 찾는 차들이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우의 사람들이오. 나를 죽이려. 득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그자였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민정우의 영모 증거를 찾으셨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집안이 역적으로 몰렸지요. 하루아침에 일가가 모두. 여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득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 살아남으셨소? 여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유모가 저를 뒤주에 숨겨주었소. 관군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기적적으로 발각되지 않았지요. 밤이 되어 빠져나왔을 때 온 집안이 피바다였소. 여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후 어찌 백정집까지 가게 되었소? 득보의 물음에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쓰러진 것을 정도쇠가 주워갔소. 처음엔 숨겨주는 척했지요. 하지만 곧 알았소. 그자는 민정우에게 돈을 받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을. 그러다 이제는 저를 팔아넘기려 했던 게지요.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쇠의 눈빛에서 느껴진 두려움. 그것은 민정우를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득보가 물었습니다. 낭자께서는 혹시 증거를 가지고 계시오? 아버님이 찾으신 그 영모의 증거를. 여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저고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선대 임금의 옥새 인장이 찍힌 물건이었습니다. 득보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아버지께 주신 밀서요. 민정우가 영모를 꾸민다는 내용이 담겨 있소. 하지만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겠소. 득보는 옥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은 모두 민정우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현 임금조차 그자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대궐에 간다 한들 목숨만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득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소. 여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마지막 증거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득보는 여인에게 이불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쉬시오. 내일부터 생각합시다. 여인은 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돕는 것이오? 득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낭자의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하려 애쓰셨소.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로움을 잊지 못했소. 그리고 득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득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정우에게 원한이 있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득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오. 우선 낭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먼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보는 방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편히 쉬시오. 제가 밖에서 지키고 있겠소. 문이 닫히고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백정집에서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칼이 날아올지, 언제 독이 든 밥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인은 득보가 건넨 이불을 몸에 감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은은한 쑥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이 몸. 얼마나 외로웠던가, 얼마나 두려웠던가. 한편 득보는 문 밖에 앉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득보는 장터에서 본 검은 도포의 사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다시 올 것입니다. 정도세가 여인을 팔아넘긴 것을 알면 반드시 추적해 올 것입니다. 득보는 칼날을 확인했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 산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득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벌써 왔구나. 생각보다 빠르군. 득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득보가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낭자, 깨시오. 여인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득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소.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락으로 가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여인은 떨리는 몸으로 다락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득보는 여인이 완전히 숨은 것을 확인한 후 태연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셋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그 사내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득보를 둘러쌌습니다. 너 장터에서 백정한테 계집 하나 샀다지? 득보는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샀습니다요. 2냥 주고. 사내가 다그쳤습니다. 그 계집 어디 있느냐? 득보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요. 밤에 몰래 나가더니 안 돌아오네요. 사내가 득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말아라. 이놈아. 득보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요. 돈만 날렸네요. 사내는 득보를 밀쳐내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뒤따라 들어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득보는 바깥에서 태연하게 장작을 패며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락이 발각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사내들이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장독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락까지는 미처 생각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밖으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도망친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급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계집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았느냐? 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밤중에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사내는 득보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산 아래를 수색하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사내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득보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횃불빛이 멀어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득보는 조용히 오두막으로 들어가 다락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낭자, 내려오시오. 잠시 후 여인이 떨리는 몸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득보가 여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갔소.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득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다시 올 것이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득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하오. 더 깊은 산속으로.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보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식량 몇 개, 물통, 그리고 검. 여인도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득보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득보는 마루 밑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감싼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풀자 옛 병서 2권과 함께 작은 목패가 나왔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득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오. 이 목패만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예쁘아들을 찾을 수 있소. 여인은 득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렵니까? 득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오. 저들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함부로 끌어들일 수 없소. 하지만 언젠가는 득보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으로 민정호를 끌어내릴 것이오. 여인은 득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득보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득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인도 덩달아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득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여인을 바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의 자객 셋이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득보는 바보 연기를 벗어던지고 검을 겨눴습니다. 자객들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여인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득보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득보는 몸을 낮추며 검으로 막아냈습니다. 쇳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득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검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득보의 검이 자객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득보는 한 명의 칼을 검으로 쳐내고 발로 다른 한 명의 가슴을 찼습니다. 자객이 나무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자객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객이 다시 일어나 득보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득보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칼끝이 득보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득보는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습니다. 3명을 상대하기엔 벅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돌멩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객의 뒤통수를 향해 돌을 내리쳤습니다. 자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득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머지 둘을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검에 맞아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은 나무 사이로 도망쳤습니다.
득보는 숨을 헐떡이며 검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이 극보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득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 흐르는 팔을 감쌌습니다. 쓰러진 자객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득보는 자객의 허리춤을 뒤져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득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득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정우의 사병 표식이오. 역시 그자가 보낸 것이었소.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우.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득보가 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소. 우리의 적은 같소. 득보는 자객의 시체를 수풀 속에 숨겼습니다. 여인은 득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득보의 팔을 감았습니다. 득보는 그런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위험할 뻔했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득보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서 가야 하오. 도망친 자객이 지원군을 데려올 것이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득보가 안을 확인한 후 여인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쉽시다. 여인은 지친 몸을 동굴 벽에 기댔습니다. 득보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동굴 안을 밝혔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득보는 품에서 마른 떡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절반을 떼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드시오. 여인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정집에서는 늘 찬밥과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득보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우시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득보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사람 대접해준 이가 없었소. 득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낭자는 사람이오. 당연히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오. 여인이 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의로우시오? 득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의로움이 아니오. 그저 같은 처지인 것을.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같은 처지요. 모두 민정우에게 가족을 잃었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득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혹시 조정에 믿을 만한 이가 있소? 여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 중 영의정 윤대감이 계시오. 하지만 그분도 민정우를 두려워하실 것이오.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든 선비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우의 세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무리 고든이라도 목숨을 걸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득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께 낭자의 밀서를 전해야 하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되어야 하오? 득보는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우의 힘이 약해질 때, 혹은 우리 편이 더 많아질 때. 여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득보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 낭자를 지키겠소.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득보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리까지 하시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득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의 아버님이 우리 집안을 위해 애쓰셨소. 그 은혜를 갚고 싶소. 그리고 득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오? 여인이 다그쳤습니다. 득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낭자를 보니 옛날 누이가 생각나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이가 계셨소?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누이가 있었소. 낭자와 비슷한 나이였지요. 영모로 집안이 멸문당할 때 함께 득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여인은 득보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뻗어 득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득보가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라버니가 계셨소. 둘이나 모두 떠나보냈지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득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여인이 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민정호를 무너뜨리고 억울함을 푼다면. 득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신분도 과거도 다 내려놓고 그저 사람으로 만나고 싶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에 비쳐 동굴 벽에 하나로 겹쳤습니다. 달빛이 동굴 입구를 비추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득보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돌아간다니 그곳은 위험하지 않소? 득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안전할 수 있소. 적들은 우리가 도망쳤다고 생각할 것이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득보는 집 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낭자는 다락에 숨어 지내시오. 저는 평소처럼 나무를 패러 다니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득보는 여느 때처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보 나무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계집 사서 도망갔다더니 혼자 돌아왔네. 돈만 날렸구만. 득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나무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훈장 김 노인이 득보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득보야, 잘 지내느냐? 득보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훈장님, 어인일이십니까? 김 노인은 웃으며 떡 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남은 것이다. 혼자 사니 끼니나 때우거라. 득보는 고맙다며 떡을 받았습니다. 김 노인이 돌아간 후 득보는 떡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은은한 양 냄새가 났습니다. 득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락에서 내려온 여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득보가 떡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독이 든 것 같소. 여인이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득보는 떡을 천으로 싸서 구석에 숨겼습니다. 김 훈장. 평소 자상하던 그 노인이 민정호의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득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정호의 손길은 이 깊은 산골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득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득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이요. 김 훈장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적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이에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밀서를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요.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오. 만약 발각되면. 득보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은 없소.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오. 여인은 득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시오. 득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소. 이것은 제 싸움이기도 하오. 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오. 낭자는 여기 숨어 계시오. 여인이 득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원한이오. 제가 직접 풀어야 하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득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함께 가시지요. 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야 하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훈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 틈을 타 한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득보는 일부러 김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어제 주신 떡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 노인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득보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김 노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무엇이냐? 득보가 속삭였습니다. 그 계집말이오. 사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제가 숨겨두었소. 김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득보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쪽 산 너머 폐사에 숨겨두었소. 며칠 후 데리고 멀리 도망갈 생각이오. 김 노인은 득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멀리 가거라. 득보가 물러난 후 김 노인은 재빨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득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김 노인은 분명 민정우의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것입니다. 득보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소. 오늘 밤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밀서. 여인은 밀서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득보는 검을 차고 마지막으로 오두막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을 숨어 지낸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득보가 앞장서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여인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득보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득보는 동쪽이 아닌 서쪽 길을 택했습니다. 김 훈장에게 동쪽 폐사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적들은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득보와 여인은 반대 방향인 서쪽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여인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득보는 주모에게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여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득보는 주모에게 물과 죽을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주모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득보는 여인을 일으켜 세워 죽을 먹였습니다. 여인이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짐이 되는구려. 득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낭자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소. 여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두 발로 이렇게 먼 길을 걷다니. 득보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끝날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득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들이요?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쫓아온 것 같소. 김 훈장의 계략이 들통난 모양이요.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맞서 싸우기엔 불리했습니다. 주막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도망칠 길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득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야 하오. 득보는 여인을 업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뒤쪽은 어두운 숲이었습니다. 득보는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나가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들이 도망쳤다. 뒤쫓아라. 사내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득보는 여인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적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득보는 갈림길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왼쪽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오른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득보는 계곡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물소리가 들리니 강이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가파른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계곡 아래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득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 건너편에 큰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숨을 수 있겠소. 득보는 여인을 업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여인이 득보의 목을 꽉 감았습니다. 득보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뒤에서 횃불빛이 비탈 위에 나타났습니다. 득보는 재빨리 여인과 함께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이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강을 살펴라. 사내들이 강가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득보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도 주변에서 주먹만 한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적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득보는 검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 쪽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지원군이 왔다. 사내들이 황급히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득보와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득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원군이라면 더 많은 적이 온다는 뜻이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하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강 상류의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득보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했지만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득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추울 텐데. 득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소. 낭자부터 몸을 녹이시오. 여인은 득보의 옷을 꽉 감쌌습니다. 득보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 따뜻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더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득보는 동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득보는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뜯어왔습니다. 여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배를 채우시오.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소. 여인은 나무를 받아 먹었습니다. 느디쓴 맛이었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득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득보가 이어 말했습니다. 적들이 우리 둘 다 한양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소. 이대로 가면 대궐 앞에서 막힐 것이오.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하시렵니까? 득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낭자는 여기 숨어 계시오. 제가 혼자 한양으로 가겠소. 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그럼 당신 혼자 위험해. 득보가 여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오. 저 혼자 가면 적들의 눈을 끌 수 있소. 그 사이 낭자는 안전할 것이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함께 가겠소. 득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밀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오. 제가 만약 잡힌다 해도 낭자가 살아있으면 기회는 또 올 것이오. 하지만 낭자마저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오. 여인은 득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찌 되는 것이오? 득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바보 나무꾼 하나 죽는 것과 낭자의 목숨 무엇이 더 귀하겠소. 여인이 득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목숨도 소중하오.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득보는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낭자, 저는 이미 10년을 죽은 목숨으로 살았소. 하지만 낭자는 달라요. 낭자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오. 그것이 낭자가 살아야 하는 이유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득보가 품에서 작은 목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으로 예쁘아들을 찾으시오. 경상도 하동에 박진사라는 이가 있소. 그분이 도와줄 것이오. 여인은 목패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꼭 돌아와야 하오. 꼭. 득보는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여인은 득보를 꽉 안았습니다. 득보도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득보는 천천히 여인을 놓았습니다. 이제 가야겠소. 득보는 검을 차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여인은 동굴 입구에서 득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득보는 한 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살아 돌아오시오. 한편 득보는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한양 성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높은 대궐, 10년 만에 보는 한양이었습니다. 득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득보는 대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득보는 초라한 행색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대궐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금군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득보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금군 하나가 득보를 가로막았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 대궐 앞에 왜 왔느냐? 득보는 품에서 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금께 아랠 것이 있소. 금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랜다는 것이냐? 썩 물러가거라. 득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왕의 밀서요. 반드시 임금께 전해야 하오. 금군들이 득보를 밀쳐냈습니다. 미친놈 같으니 당장 꺼져라. 득보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임금께 이것을 전해야 하오. 금군이 몽둥이를 들어 득보를 후려쳤습니다. 득보는 맞으면서도 밀서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놈 좀 보게. 선왕의 밀서라니. 득보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발 임금께 전해주시오. 민정우의 역모를 막아야 하오. 금군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영의정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금군들이 득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득보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것만은 전해야 하오. 그때 대궐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영의정 윤대감이었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금군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미친 거지 하나가 대궐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득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득보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득보는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선왕께서 최대감에게 내리신 밀서옵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대감이라면 10년 전 역적으로 몰린 그 최대감 말이냐?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따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온 증거옵니다. 윤대감은 득보에게 다가가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옥새 인장이 찍힌 낡은 밀서. 윤대감은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우가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 선왕께서 직접 쓰신 글.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진짜란 말인가. 득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최 대감께서 이것을 발견하셨소. 하지만 민정우가 먼저 손을 써 최 대감 일가를 역적으로 몰았소. 병조판서 김 대감도 마찬가지였소. 모두 민정우의 짓이었소. 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대감도 그랬단 말이냐? 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 대감의 막내 아들이옵니다. 윤 대감은 득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10년 전 멸문당한 그 집안에 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미처 알지 못했구나. 득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이 밀서로 민정우를 끌어내리시옵소서. 윤 대감은 밀서를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득보는 비틀거리며 윤 대감을 따라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군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윤 대감은 곧장 어전으로 향했습니다. 임금께 급히 아랠 것이 있다고 전하니 곧 아련히 허락되었습니다. 어전에는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정우도 있었습니다. 민정우는 득보를 보자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대감이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놀라운 증거를 발견하였사옵니다. 윤대감은 밀서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선왕의 친필이란 말이냐? 윤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옥새 인장을 보시옵소서. 분명 선왕께서 내리신 밀서옵니다. 임금은 민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영의정, 이것이 무슨 일이냐? 민정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 문서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득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이 아니옵니다. 10년 전 최 대감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증거옵니다. 민정우께서 역모를 꾸미고 충신들을 제거했다는 증거옵니다. 민정우가 득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감히 어전에서 망발을. 득보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병조판서 김 대감의 아들이옵니다. 어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 대감이라면 10년 전 역적으로 몰린 그 사람. 민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임금이 손을 들어 정적을 명했습니다. 윤경, 이 밀서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윤대감이 아뢰었습니다. 선왕의 친필과 옥새를 확인하면 알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선왕의 친필 문서를 가져오너라. 얼마 후 내관이 옛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 옥새 인장도 일치했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란 말인가? 선왕께서 정녕 민정호의 역무를 아셨단 말인가? 민정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함정이옵니다. 역적의 자식과 윤대감이 짜고 꾸민 일이옵니다. 하지만 윤대감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일들을 다시 조사해 보시옵소서. 최대감과 김대감이 정녕 역적이었는지.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감과 김대감 모두 역모를 꾸민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정호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매수된 증인들, 위조된 문서들, 모두 민정호의 짓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민정호를 당장 잡아들이라. 금군들이 민정호를 포박했습니다. 민정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왕을 속이고 충신들을 죽인 죄 용서할 수 없느니라. 민정호는 끌려나갔습니다. 어전에 남은 대신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득보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 김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신원을 회복하고 벼슬을 돌려주겠노라. 득보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임금은 또 물었습니다. 최대감의 따님은 어디 계시느냐? 득보가 대답했습니다. 산속에 숨어 계시옵니다. 임금이 명했습니다. 당장 모셔오너라. 정경부인으로 봉하겠노라. 득보는 허락을 받고 급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여인을 숨겨둔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동굴 입구에서 득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득보의 모습이 보이자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득보는 여인을 꽉 안았습니다. 낭자, 모두 끝났소.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득보는 여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임금께서 낭자를 정경부인으로 봉하신다고 했소. 한양으로 가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양에 남고 싶지 않소. 득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여인이 득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신분도 자귀도 필요 없소. 그저 당신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오. 득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낭자,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산골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가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득보는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여인도 한양에 남기를 거절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하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산골 마을 일대의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 대신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산골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